은행 융자를 해도 캡이 5% 6% 되는데 은행 융자를 받으면은 은행에서 4%의 그 융자를 전체를 받아도 1%가 남죠. 그런 그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는데 가서 좀 융자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못 받죠. 뭐 옛날 뱅크럽시 한 게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해요. 그랬을 때에 우리 POC에 자금이 있으면은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일단 구입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인컴 나오는 게 그 렌트 받는 것이 충분히 그걸 커버되면은 그때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게 쉬워요. 그럼 그때 그거를 갚으면 되죠. 그런 사례는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은행 이건 틀림없이 남는 건데 은행에서 이거를 뭐 융자를 해줘야지 이걸 되는데 이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내 그냥 포기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걸 한다든가 또 은행에서 둔다고 해놓고 자꾸 미뤄져서 얼마가 안 돼서 그냥 그걸 구입을 못할 때 그때는 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. 그럴 때에도 그런 단기 자금으로 융자하고 카펜터 그 목수를 해도요. 성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냥 마터만 놓고 그다음에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전문 팀을 가서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의 팀이다. 이 POC 멤버가 그러면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겠죠.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. 뭐 이 자기 전공 분야가 달라요. 에빅션 노여가 있고 또 저기 랜드로드 테넌트 관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이 그런 전문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전문인 팀을 갖다 구성할 수 있다. 그런 겁니다. 이 부동산은 자기 돈이 없어도 은행 모기지나 다른 사람의 돈을 other people's money예요. OPM이라고 그래요. other people's money.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사업의 특징이에요. 근데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90살 먹은 사람이라도 90세 먹은 사람이라도 집을 살 때 5% 다운하고 95%를 모기지를 얻어 갖고 30년 네? 30년 모기지를 주는 게 여기예요. 만약 이거 안 주면 당신 나이 너무 많잖아. 그래서 안 주면은 이거는 차별이야. 차별 대우야. 미국에서의 그 부동산 융자 주택 융자 이거는 90살 아니라 100살 먹은 사람도 거기 그 요건만 맞으면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 있고 얼마 할 수 있다는 요건만 맞으면은 이걸 융자를 해줍니다. 부동산은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소유하는 게 그 소유 개념을 그걸 갖고 있는 한은 어렵게 꼬여요. 소유가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. 관리하는 거. 그 집에 모기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죠?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. 또 조금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. 집에는 반드시 모기지가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런 사업에서 저거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런 그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런 데거나 또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저거 한다거나 또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큰 돈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요. 그 조사해보면 금세 나오잖아요. 그러면 집에 린이 들어가. 근데 가보니까는 클린해, 아주 클린해. 모기지가 없어. 그러면 당장 포크로저 들어가고 그걸 경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안 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. 그 애가 어디 가서 뭐 다쳐가지고 큰 돈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병원비고 뭐고 이게 닥치면은 안 물고는 못 사는 거예요.
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보니까 야 이거 집이 불이해. 그러면은 악적같이 다 붙여요. 거기 뭐 교통비까지 다 붙이고 무슨 리걸비 뭐 전부 다 붙여서 이걸 이만큼 불려놓는다고. 그러나 100만 불짜리 집인데 80만 불이 모게지가 딱 있어. 그럼 그거 해봐야 자기 그 노력하고 코트에 가서 싸우고 저지먼트 받고 그래봐야 세컨 리인밖에 걸어놓는 거 없어. 그러면 절대로 못 받죠. 그러니까 그 수고가 아까워서 그걸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더라도 뭐 이래도 좀 적으니까 이게 지금 50만 불짜리 저지먼트인데 10만 불만 내고 어떻게 합의를 보자든가. 그런 식으로 이게 그 타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몰라요.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모기지 없는 집에 사는 거는 아주 편안한 게 아니라 불안한 거다. 이해되세요? 네. 모기지 아까 저기에서 100만 불을 얻었을 때 한 달에 2,500불을 내는 거죠, 모기지가. 근데 요 불입금은 그냥 렌트 내는 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? 이 불입금은 자기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죠. 자기 소득에서 공제를 받으니까 결국은 이 100만 불을 얻어가지고 아들한테 빌려줘서 3,000불을 받으면은 2,500불을 받으면은 이거는 자기 공제를 받으니까 결국은 공짜야. 그죠? 이게 가슴에 닿아야 되는데. 이게 꼭 이런 이거는 뭐예요? 자기 소득에서 그 공제받는 거죠.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본 커머셜이라도 마찬가지야.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그 월그린을 갖다가 캡이 5%짜리를 샀어요. 그러면은 1년에 25만 불의 그 순수익이 나오는 거지. 그 트리플 네트니까. 근데 요거를 그냥 있는 사람은 25만 불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야 25만 불 신난다 이럴 수 있어도 월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연말이 되면 25%에서 한 그 50%를 이거 소득세를 내야 돼. 인컴 텍스를.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가 남아? 12만 5천 불이니까 결국은 5%가 아니라 2.5%의 소득만 생긴 거죠. 근데 어떤 사람은 이 500만 불을 갖다가 500만 불짜리를 다시 500만 불을 갖다가 은행에서 받아.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. 그걸 몇 프로에? 예를 들어서 3%에 받았다고 그러자. 그러면 3%에 하게 되면 25만 불에서 15만 불을 은행 이자로 빼죠. 그럼 저게 얼마 남아? 네? 15만 불을 빼면 10만 불이 소득이야. 그러니까 요 10만 불에 50%니까는 5만 불만 내고 5만 불은 이익이죠. 네? 그래도 이 사람은 자본 투자가 얼마 됐어? 자본 투자가 제로지. 근데 요 10만 불 받은 것 중에서도 네? 10만 불 받은 것 중에서도 이걸 뭘로 샀을 거야? 이게 코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, LLC나 이런 걸로 샀겠죠.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자동차도 할부로 하고 자동차를 빌리고 거기서 가스비, 뭐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뭐 비용 이런 걸 제하고 나면은 10만 불 수입 있는 데서도 그 2만 불만 수입으로 하고 8만 불은 누가 썼어? 내가 쓴 거야 사실은. 그리고 이 500만 불짜리는 어떻게 할까? 500만 불 다시 넣었다가 다시 융자 받았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또 있어 500만 불이. 이거 갖고 8만 불 쓰는 거 가지고 안 되면 마누라가 자꾸 돈 더 벌어라 그러면은 하나 또 해요. 네? 이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? 그러니까 내버리자.
돈을 어디서 어떻게 싸게 빌릴 수 있느냐.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많은 양도 차익, 캐피털 게인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고 산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500만 불이 됐어. 그러면 400만 불에는 양도 차익이 나오죠. 네? 그럼 이걸 그냥 놔두면 200만 불 정도가 세금으로 내야 돼. 아, 벌었으니까 내면 되지. 이런 사람도 많아요. 그건 없는 사람이 그래. 안 해본 사람. 400만 불에서 200만 불 세금으로 내려고 그래요. 이게 다 내요? 또 여기에 이게 500만 불 될 동안엔 여기에 지금 200만 불이 또 빚이야. 그쵸? 200만 불 빚이면은 이 사람 뭐야? 200만 불 빚 내고 200만 불 빚 갚으면은 nothing. 100만 불만 남는 거야. 오리지널 산 거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되느냐? 500만 불짜리 뭘 해? 500만 불짜리 다른 건물을 사면 되죠. 그걸 할 적에는 45일 이내에 텐서리한 익스체인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. 45일 이내에 세 채를 노미네이트 해. 이렇게 요거 중에서 사겠다. 그렇게 노미네이트를 하고 180일 이내에 요건 아주 잘 지켜야 돼요. 180일 이내에 또 그거를 사야 돼. 클로징을 해야 돼. 181일에 클로징 했다. 그래도 소용없어요. 이건 특별한 법이니까. 그러면 요건 이제 나중에 더 적어기로 하고 500만 불짜리를 하는데 빚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? 200만 불을 갚았어. 갚았으니까 300만 불만 남았죠. 200만 불을 은행에서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180일 이내에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진 않죠. 그랬을 때 미치고 환장합니다. 그랬을 때 어떡할까? 우리 POC 멤버들이고 POC의 뱅크에 돈이 그득히 있어요. 기분 좋은 얘기지만은 그랬을 때 그럼 도머리 클로징부터 200만 불 딱 끊어서 클로징 싹 하고 돈 나오면 그때 받으면 되죠. 그래서 POC의 단기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셀러가 있죠. 그럼 셀러가 있으면 그 리스팅 브로커가 있어요. 이 리스팅 브로커가 이 셀러한테 이걸 팔면은 5%의 뭐 커미션을 받는다. 그렇게 해갖고 이거 리스팅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게 해서 광고도 내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가 누구 바이어가 있단 말이에요. 바이어가 있으면은 이 여기 가서 그 셀러 브로커한테 가가지고 내 바이어 있는데 이걸 커미션 좀 나눠 먹자.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뭐예요? 코브록이라고 그러죠. 코브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게 잘 통하면은 5% 받아서 2.5%를 자기가 받는 거야. 그럼 이 리스팅 브로커는 기분 좋아요, 나빠요? 그거 받느라고 얼마나 애먹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거기다가 그 멀티플 리스팅에도 넣고 뭐 광고도 하고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누구 데리고 와서 하는 역할은 바이어 에이전트, 셀러 에이전트가 아니라 바이어 에이전트 역할을 해. 셀러 에이전트는 그 피두셔리 듀티가 있어요. 그 바이어 셀러한테. 그래갖고 그거 감출 건 감추고 뭐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말하면 여기 가서 다 얘기하고. 그리고 셀러의 바이어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커미션은 셀러한테 받아서 나눠 먹자.
이러니까는 우선 기분이 나빠요. 나한테 와서 바이어 에이전트로 한다 그러면은 난 계약서를 딱 받아요. 맨하탄에서는 그런 게 많아. 큰 데일수록 다 그래. 내가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서 해주면 2%다. 2%를 누가 줘? 바이어, 사는 사람이 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게 바이어 에이전트예요.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런 데 가서 있어도 나는 이 사람한테 저거 할 게 없죠. 내 손님이 있는데 나는 커미션을 넣고 반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받아. 그러면 얘는 너무 좋은 거야. 자기 커미션 다 먹고. 그러니까 또 저기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끼리니까는 이렇게 해서 좀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은요, 이 리스팅 브로커는 가격 많이 받아주고 적게 받아주고가 문제가 아니야. 빨리 팔아서 커미션 받는 게 맞아. 그러니까 고주알, 미주알 다 얘기를 해줘. 이해되세요? 그렇게 하고 그 딜을 하면은 결국은 싸게 사니까 이거 2% 이거 줘봤자 이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변화된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야. 살기가 힘들어져.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근면성과 우리가 나가는 이거를 잘 살려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게 위기가 아니라 뭐 가진 게 있어야 위기도 자꾸 모르지. 가진 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일만 있는 거야. 앞으로 이제 이 미대륙의 주인으로서 그러한 그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이렇게 설 날이 올 겁니다. 노력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서